끝내는 중학영문법 마스터, 저는 이정우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요. 부사절을 어떤 구조로 만들어서 써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 살펴봤죠. 오늘은 부사절을 만들 때 그 접속사 자리에 들어가는 접속사들을 따로따로 빼서 의미 파악하고 예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1강이 되겠고요. 컨셉 41번. 부사절을 만드는 다양한 접속사 중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접속사만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when, 가장 처음 봤던 거죠. 우리말 뜻으로 뭐뭐 할 때 혹은 뭐뭐 하면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뭐 할 때인데 뭐뭐 하면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의문사 when, 접속사 when, 뭐 갑자기 이런 게 나왔어요. 이게 뭘까요? 의문사 when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얘는 언제라는 겁니다. 우리 의문사 때 우리 공부했었어요. 근데 접속사 when이라는 것도 나왔으니까 이런 걸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선생님, when, 뭐뭐 언제라는 의미의 접속사 아니었었나요? 맞습니다. 근데 접속사 when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볍게 구분하고 가자는 겁니다. 먼저 의문사 when의 경우에는요. 의문문을 당연히 만들겠죠. 우리만의 의미상 언제라고 해석됩니다. 의문문을 만들며 언제라고 해석되는 when, 얘는 의문사 when이에요. 반면에 접속사 when의 경우에는요. when, 주어, 동사의 구조로 사용된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 번 봤었죠. 게다가 의미는 뭐뭐 할 때 또는 뭐뭐 하면으로 해석된다는 거예요. 구조도 다르고 해석도 다릅니다. 시험 문제 상태에서요. when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얘가 의문사 when인지 접속사 when인지 구별하라는 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When is your birthday? 이때 when이 쓰였고요. When I grow up, I want to be a pilot. when이 쓰였고요. I was washing the dishes when you called me. 여기도 when이 쓰였지요. 각각의 어떤 when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When is your birthday? 얘가 when이라고 그냥 when이 접속사인지 의문사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런데 여기는 동사 주어의 형태인 것 같고요. 의문문을 만들고 있죠. 그런데 when 동사 주어든 when 주어 동사든 이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의 경우에는 종속절이라고 해서 주절이 있고 그 주절을 보충하는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구조도 아니고요. 그냥 가장 간단하게 언제가 네 생일이야, 네 생일이 언제야 이렇게 해석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의문사 when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when I grow up, when 있고요. 주어, 동사 있고 콤마 있고 다시 주어, 동사인 패턴이죠. 접속사 when 구조상으로 딱 떨어지고요. 제가 자랐을 때 혹은 자라면 저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문장이네요. 그럼 접속사 주어 동사가 굳이 용어적으로 한다면 종속절로서 그 뒤에 나오는 완전한 의미의 문장을 보충해주는 종속절이 되는 거고요. 특히 시간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종속절, 주절, 뭐 명사절 맞죠?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니까 헷갈릴 것 같긴 한데 그런 말들이 헷갈리면 절이란 말 그냥 싹 다 빼버리셔도 돼요. When I grow up, 내가 자랐을 때 혹은 자라서 자라면 저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습니다. I was washing the dishes.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당신이 저에게 전화했을 때 이런 거죠.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 이제 반대로 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접속사 when은 뭐뭐 할 때 하면 그리고 구조 연결해 보시고요. 의문사 when과 좀 비교해서 보실 필요가 있네요. 됐습니다. 자, 이 2번은요. 별표를 좀 몇 개를 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에 좀 잘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살짝 어렵습니다.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대요. 우리말인데 하나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이해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심정을요. 예문을 볼게요. When mom will come home, I'll tell her the truth. 접속사 when 보이고요. 주어 있고 동사가 will을 포함해서 미래 시제로 쓰이고 있죠. 콤마 있고요. 다시 주어 동사 역시 will을 포함해서 미래 시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의미를 파악해 보면 엄마가 집에 올 때 미래에 오게 오게 되면 나는 엄마에게 진실을 말할 거야. 뭔가 거짓말을 친 모양이에요. 근데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야, 나 엄마 오면 다 말할 거야.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엄마가 계시는 게 아니죠.
외출을 해서 집에 돌아오시게 되는 시점이건 아니면 직장에 갔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시게 될 시점이건 엄마가 오게 되는 거는 미래 시점입니다. 그래서 미래 시제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말하겠다는 것도 미래 시점이죠. 잘 표현된 것 같지만 이 문장은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이 원칙에 위배됐기 때문인데 이 원칙을 적용하잖아요. will come이 아니라 comes로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원칙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볼게요. 시간의 부사절이란 말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뭐 할 때 혹은 뭐뭐 하면 그러면 뭐뭐 할 때 또는 뭐뭐 하면이라고 해석되는 when의 경우에 실제 의미가 아무리 미래를 나타내도 반드시 현재 시제로 써줍니다. 다시요. 뭐뭐 할 때 혹은 뭐뭐 하면을 의미하는 when의 경우에 실제 의미가 아무리 미래라도 반드시 현재 시제로 써줍니다. 엄마가 집에 오실 때 혹은 엄마가 집에 오게 되면 할 때 하면으로 해석되는 when의 경우지요. 실제 의미가 아무리 미래라도 반드시 현재 시제로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시험 문제 낸다니까요. 선생님 여기 왜 쓴 붙였어요? 엄마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현재로 표현할 때는 여기 comes가 돼야 되는 거 이런 거잖아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요거 지우고 갑니다. Please turn off the lights when you will go out. Please turn off. turn off는 끄라는 얘기지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 문장을 명령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주어 아니에요. Please는 제발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잖아요. 부사고요. 문장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을 때 turn off the light, 불을 끄세요. 불을 꺼라 이런 말입니다. when 보이고요. 주어 동사가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러면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 이런 구조가 되겠네요. 해석해 볼게요. 불을 꺼라. 네가 밖에 나갈 때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when이 뭐뭐 할 때 하면으로 해석되는 경우 실제 의미가 아무리 미래라도 반드시 현재 시를 써준다 그랬죠. 네가 외출할 때 지금은 아니지만 너 이따가라도 외출을 하게 될 때 불 끄고 나가 이런 의미예요. 그럼 실제 의미가 미래 맞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will을 빼야 돼요. When you go out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얘도 틀렸고 얘도 틀렸어요. 하나 더 볼게요. I don't know when he will come 이라고 나왔네요. I don't know 모르겠어요. 무엇을 모르겠다는 걸까요? When he will come 그가 언제 올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럼 이때 when은 뭐예요? 얘가 언제라고 해석되는 의문사네요. 얘가 의문문을 만들지는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강의의 거의 끝부분에 가면요.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건 그 부분인데요. 어쨌든 의문문이기도 하고요. 그걸 모른다 치더라도 얘는 할 때 하면으로 해석되는 when이 아니죠. 저는 몰라요. 그가 올 때를 몰라요? 뭐 이렇게 될 것 같긴 하지만 얘는 그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이런 의미가 훨씬 더 자연스럽죠. 맞나요? 얘는 뭐뭐 할 때 하면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 의미라면 미래를 써주는 게 맞습니다. 뭐뭐 하면 할 때인 경우에는 미래라도 현재를 써야 되고요. 할 때 하면이 아닌 when의 경우에는 미래라면 미래를 써주는 겁니다. 이래서 조금 어렵다는 거야. 근데 시험 문제는 자주 나옵니다. 이것도 문제를 통해서도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한번 연결이 될 겁니다. 처음 들었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문제가 아니라는 거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두 번째 while로 가볼게요. 자, while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요. 얘는 기본적으로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시간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인데 얘가 뭐뭐 하는 반면이라는 의미의 접속사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while이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while에다 밑줄 쳐놓고 얘가 뭐뭐 하는 동안의 의미냐, 뭐뭐 하는 반면의 의미냐 이런 걸 묻는 시험 문제도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while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먼저 뭐뭐 하는 동안의 의미로 쓰일 때를 볼게요. What happened while I was out?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었니? while 다시 주어 동사지요. 내가 밖에 있는 동안에 즉 내가 외출해 있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런 의미라는 거죠. Don't cut in while others are speaking.
don't cut in 부정 명령문이 되겠죠. 안으로 잘라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while 접속사 있고요. 주어 동사가 진행형으로 되어 있네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동안 끼어들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네가 하고 싶은 말 해야지. 말하고 있는데 그거 딱 잘라가지고 딱 잘라서 안으로 끼어들고 오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굉장히 무례한 거고요. 상대방이 더 이상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뭐뭐 하는 동안에로 쓰인 while이 되겠네요. 자, 뭐뭐 하는 반면에를 보도록 할게요. While I am good at math, my brother is good at English. while 접속사 주어 동사 있고요. 콤마 주어 동사가 있는 전형적인 구조가 되겠네요. 그럴 때 저는 수학을 잘해요. 저의 형은 영어를 잘해요. while이 상반되는 내용의 문장은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면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수학을 잘하는 반면 저의 형은 영어를 잘합니다. 즉 문장과 문장이 상반되는 내용의 경우 이때 while은 뭐뭐 하는 반면에란 뜻이라는 겁니다. My brother likes going out while I like staying home. 주어 동사 있고요. while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가 있는 패턴이죠. 보니까 저의 형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좋아해요. 외출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I like staying home. 저는 집에 머무는 것을 좋아해요. 즉 밖에 나가는 것과 집에 머무르는 것 상반된 내용이 연결됐죠. 그러면 저의 형은 밖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 저는 집에 머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제가 집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에 형은 외출하는 것을 좋아해요. 사실은 이 접속사부터 그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의 내용을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집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에 형은 밖에 나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긴 해요. while 접속사 시간적인 의미의 뭐뭐 하는 동안 상반되는 내용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뭐뭐 하는 반면 두 가지 의미 꼭 기억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since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던 건데요.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접속사예요. 첫 번째, 뭐뭐한 이후로, 뭐뭐한 이래로, 언제부터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얘는 현재 완료나 혹은 과거 완료, 완료라는 걸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겁니다. 가볍게 보고 가시죠. 가벼운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걸 알아야 돼요. 뭐뭐한 이후로. 그런데 여기 말고 얘가 뭐뭐 때문에란 의미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because의 의미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뭐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한데 여러분들 그거 신경 쓰실 필요 없고 since는 뭐뭐 이후로 또는 뭐뭐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이후로 먼저 보죠. 주로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 아직 모를 겁니다. 얘네들과 함께 사용이 되는데 그걸 몰라도 의미는 기억할 수 있어요. 주어 has 또는 have pp since 주어 동사의 과거형 나왔는데 주어 동사 자리에 현재 완료가 쓰인 상황이 되겠고요. since라는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온 건데 이거는 우리 현재 완료할 때 아주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일단 이게 접속사라는 거, 뭐뭐 이후로라는 거 요것만 아셔도 괜찮습니다. I have lived here since I got married. 주어 동사 since 주어 동사의 패턴이에요. 저는 여기에 살았어요. 제가 결혼한 이후로 이런 뜻입니다. 구조 몰라도 괜찮아요. 이것만 의미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밑에 한번 볼게요. I have lived here since 2010이라고 돼서요. 주어 동사 있고 since 다음에 주어 동사가 아니라 시간 관련 명사만 딱 떨어진 케이스인데요. 이때 얘를 전치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접속사는요. 전치사로도 동시에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참고 삼아 놔드린 것 뿐이고요. 이 부분 자체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since가 전치사로도 쓰일 수 있어서 그 뒤에 명사만 나올 수도 있구나. 이 정도까지만 가볍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때문에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고 그랬죠. Since it was raining heavily, I stayed home all day. Since 주어 동사, 콤마 다시 주어 동사예요. It was raining heavily.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에 머물렀습니다. 즉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던 이후에 저는 집에 하루 종일 머물렀어요. 어색해요. 그러면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거 괜찮죠? 그러려면 since가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아셔야 적용을 할 겁니다. 물론 몰라도 얘의 의미와 얘의 의미를 머릿속에 연결해 본다면 자연스럽게 때문이라는 것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긴 해요. Since the sunlight is very strong, you have to wear sunglasses. since 있고요. 주어, 동사, 다시 주어, 동사 패턴인데요. since의 의미를 모른다고 가정하고 한번 해볼게요. 햇빛이 매우 강합니다. 당신은 선글라스를 착용해야 됩니다. 햇빛이 매우 강해요. 선글라스를 착용해야 돼요. 머릿속에 이미 정리되지 않았어요? 햇빛이 너무 세니까,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선글라스 써야 해. 이런 의미겠죠. 때문에라는 의미가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늘면 늘수록 더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되고 since에 두 가지 의미 있다는 거 됐네요. 자, before 이거 모르는 친구는 없을 것 같아요. 전에, after 뭐뭐한 후에라는 뜻입니다. before and after 전과 후, 다이어트 전과 후, 뭐 성형 포스터도 많이 붙어 있죠. 전과 후 이런 거. before는 전에고 after는 후입니다. before 전에 I brush my teeth before I go to bed. 저는 닦아요. 저의 치아를 즉 양치질한다는 뜻이죠. 전에요. 뭐 하기 전에? 제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란 뜻입니다. Do it before you forget. Do it 하세요. 명령문이죠. 명령문은 앞에 주어 you가 생략돼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 접속사, 다시 주어 동사 패턴이죠. 당신이 잊기 전에 그것을 하세요란 말이죠. 까먹고 안 하기 쉬우니까 잊기 전에 그냥 바로 지금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I want you to finish it before lunch라고 나와 있죠. 자, want 목적어 투부정사 구조 자주 쓰인다고 했네요. 저는 당신이 끝내기를, 즉 그것을 끝내기를 원해요. 자연스럽게 하면 저는 당신이 그걸 끝내기를 원합니다. Before lunch, 점심 전에라는 거죠. 이 before도 그 뒤에 명사까지만 딱 나온 경우 전치사로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before나 after도요. 얘가 전치사로 쓰일 수가 있어서요. 그 뒤에 명사까지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after 뭐뭐 한 후에 간단하지요. After I brush my teeth, 다시 주어 동사. 제가 양치질을 한 후에 잠자리에 듭니다. 요거하고 비교해서 보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양치질하는 거고요. 양치질 한 후에 잠자리에 드는 거죠.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연결하는 구조가 좀 다르네요. I usually play soccer after school. 이것도요. 저는 보통 축구를 합니다. 학교 후에니까 방과 후에라는 뜻이 되겠죠. 이 after 다음에 명사까지만 나오는 경우 얘는 전치사로 쓰인 겁니다. before, after의 전치사로도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통해서 배운 내용들 점검하도록 하죠. 자, 우리말에 맞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어떤 사람들은 채소를 좋아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고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Some people like vegetables. 어떤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채소를 좋아해요. 다른 사람들은 고기를 좋아합니다. 상반된 내용이 연결됐네요. 우리 접속사 y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여러분이 질문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저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질문이 있을 때 뭐뭐 할 때 이런 느낌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you have questions. 여러분이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이 질문이 있을 때 Don't hesitate to ask me. hesitate, 망설이다, 주저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뒤에 투부정사가 연결돼서 hesitate to 동사원형, 뭐뭐 하기를 망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Don't hesitate to ask me. 저에게 묻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이런 뜻이 되겠죠. when 접속사 살려놨습니다. 자, B번. 밑줄 친 단어의 의미를 괄호 안에 쓰시오라고 나왔네요. 괄호는 없고요. 밑에다 바로 쓰겠습니다. I haven't eaten anything since last night 이렇게 나왔네요. 저는 안 먹었어요. 어떤 것도 안 먹었대요. 어제 저녁 이후로가 되겠죠. 일단 since의 의미만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Since it was too expensive, I couldn't buy it. Since 주어 동사 있고요. 다시 컴마 주어 동사가 있는 구조죠. It was too expensive. 너무 비쌌어요. I couldn't buy it. 살 수 없었어요. 너무 비싸서 혹은 비쌌기 때문에 이런 뜻이 아닐까요? 뭐 때문에. 자, 이제 2번 문제를 좀 풀어볼 텐데요.
이 while에 밑줄이 안 그어져 있는 책이 있을 겁니다. 초판인 경우에 이 밑줄이 좀 안 그어져 있을 텐데요. 제가 책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좀 꼼꼼히 본다고는 봤는데 이게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약간의 좀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수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수정해 나갈 테니까요. 좀 책과 다르네 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 좀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고 좀 너그럽게 좀 봐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여기 while에 다 밑줄이 쳐져 있어요. 물론 문제를 통해서 다 알 수는 있긴 할 겁니다. I like cat. 저는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저희 아내는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상반되는 내용이죠. 따라서 얘는 반면에 이렇게 의미를 파악하면 되겠네요. 2번. I usually listen to music. 저는 보통 음악을 들어요. While I walk on the treadmill 이라고 나왔는데요. 이때 treadmill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제가 이거 할 때마다 맨날 이걸 헷갈리는 것 같은데 러닝머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보통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러닝머신에서 걷는 동안 저는 보통 음악을 들어요. 이 러닝머신에서 걷는다는 것이 굉장히 지루한 일입니다. 뛰는 것도 마찬가지로 좀 지루하죠. 그래서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거나 앞에 모니터를 통해서 뭔가를 보고 계신 그런 장면들 우리 피트니스 클럽 같은 데 보면 많이 보던 장면일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러닝머신에서 걷는 동안 저는 음악을 듣습니다. 뭐 동안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끔 이렇게 우리말과 연결이 1대1로 빨리빨리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공부하시다 보면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3번. When I came home, I turned on the light. 제가 집에 왔을 때가 되겠죠. 뭐뭐 할 때. I turned on the light. 저는 불을 켰습니다. 제가 집에 왔을 때 불부터 킨 거죠. When did you come home? When did you come home? 너 언제 집에 왔냐? 의문사로서 언제 이렇게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C번 문제 갈게요. 다음 문장들이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나왔네요. Timmy took some medicine and he went to bed. 티미는요. 약을 먹었어요. medicine 약이지요. 그리고 약을 먹다라고 할 땐 eat이라는 동사를 쓰지 않고 take라는 동사를 써요. 그래서 take some medicine 약을 먹다 이런 뜻이에요. 티미는 약을 좀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Timmy took some medicine, he went to bed. Timmy took some medicine, he went to bed.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보니까 티미가 약을 먹고 이걸 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은 거죠. 얘 먼저 하고 이걸 그 다음에 했습니다. 혹은 이걸 하기 전에 즉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약을 먹은 거죠. 이런 의미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티미가 약을 먹은 후에 잠자리에 들었고요. 티미는 약을 먹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먹은 거죠. 이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별거 없죠. 2번. He finished his homework and he started to play computer games. 그는 끝냈습니다. 그의 숙제를 끝냈죠. 그리고 나서 그는 시작했어요. 컴퓨터 게임 하기 시작한 거죠. 숙제 끝내고 컴퓨터 게임 한 겁니다. 같은 패턴. He finished his homework. 숙제를 끝낸 후에 컴퓨터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숙제를 끝냈어요. 컴퓨터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숙제를 끝낸 것이죠. 시험 문제에서요. 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런 패턴으로 빈칸을 채우라는 것이 가끔 등장하더라고요. 사실 before나 after의 의미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 문제를 통해서 우리 시간과 관련된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그런 접속사들 용어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할 때 하면 야 근데 언제라는 의미의 when도 가능하구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오늘 배운 접속사들 의미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됐네요. 자,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은요. 챕터 42 자꾸 챕터래요. 컨셉 42입니다. 42번 부사절을 만드는 접속사 이번에는 조건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if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다음 시간 내용은 오늘보다 확연히 좀 적을 건데요. 오늘 하신 아주 어려웠던 부분들 있죠.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그런 부분 여기에도 연결이 될 겁니다. 그냥 미리 살짝 예고해 드릴게요. 자, 오늘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된 부분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